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가요 가시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가시리는 이제 귀호곡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님을 보내는 여인의 애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인고의 전통적인 여인상입니다. 그래서 진달래꽃이라든가 내 마음을 아시리 김영랑의, 또 서정주의 춘향님은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과 같은 그러한 맥락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내용을 한번 가실까요? 첫 번째 연애 이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는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님이 떠나려고 하는 상황을 재차 확인하는 거죠, 화자가. 자, 가실이 있고 나는. 자, 가시려 가시렵니까? 이런 뜻이고요. 나는은 이제 여음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는 장면이고요. 님과 이별을 예감하면서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시리 다음에 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리 있고를 반복하여 님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났고요. 이 가시리 있고에서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있고를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3, 4, 2조 있죠.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그래서 3, 3, 2조 3원보입니다. 그래서 그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생략한 거고요. 이미 떠나간 것을 믿지 못하고 거듭 확인하는 데에서 어떻습니까? 이별을 원하지 않는 화자의 어떤 마음, 애절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나는 조흥구고요. 여음구라고도 하고 별다른 뜻은 없다라는 거, 악률에 맞추기 위한 그런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버리고, 자,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사실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서 이 화자의 태도가 드러났고요. 이별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마음이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리에서 여기까지 나난까지는 3음보의 율격을 갖고 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 그래서 리듬을 형성한다. 이 내용도 강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위 증질과 태평성대라는 건 이제 후렴구인데요. 각 연마다 지금 반복됩니다. 이 후렴구가. 그래서 리듬을 조성, 운율을 조성하고요. 시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성축의 내용도 담았는데요. 이는 이제 고려가요가 이제 궁중에서 나중에 연이되면서 연주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고요. 여음구고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음률을 맞추기 위한 이 위가 있죠. 위는 감탄사이고요. 증질가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그리고 태평성대는 후대의 궁중의 악곡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성축의 의미로 붙여진 구절이고요. 노래와 의미상 연결되는 바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자, 2연에 가실까요? 떠나는 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화자는 님이 가고 나면 어찌 살아야 할지 걱정스럽죠. 그것이 원망스러워서 애원하는 장면이고요. 님이 떠나간 이후의 일, 즉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태도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수용하지 않고 강하게 붙잡으려는 전통적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자, 3년에 가시면요. 이제 절제와 체념의 정서가 나옵니다. 절제. 절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님을 붙잡기를 체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님이 영원히 떠날까봐 너무 두려워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한다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라는 표현이 이 부분에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임과 이별을 슬퍼하며 임을 원망하던 화자가 혹시 임이 다시 오지 않을까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이 말은 이제 님을 잡으면 떠나기를 그만둘 것이지만, 그렇죠? 선하면 서운하여 화를 내셔서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상황에 대한 가정법을 써서 미래일에 대한 염려를 드러냈고요. 님을 붙잡아 둘 수도 있겠지만 님이 만약에 서운하면 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또 염려하는 마음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님을 떠나보내는 직접적인 이유가 제시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사연입니다. 사연. 자, 여기서는 이제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 그러니까 재회에 대한 부탁과 기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원. 님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며 님을 보내면서도 가시자마자 다시 돌아올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셔런님 보내옵나니 나난, 그러니까 보내기가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이제 서론의 주체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자, 가시자마자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가시난다 두셔, 돌아서서 오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자마자 즉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결국은 뭡니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여기서 바라고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간절한 기다림.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우리 손특강 문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서로님 있죠? 서로님이 서러운 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서러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나를 서럽게 하는 님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서러워하는 님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같습니다. 한 가지 다섯 번째만 다르고요. 한번 보실까요? 이연에서 어찌 살라고 하냐고 이제 애원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이별로 인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난처하고 애통해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 바로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3년에서 근거가 있는데 화자가 임을 잡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서럽게 하는 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1, 2년에서 이제 화자가 버리고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버림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서럽게 하는 임으로 본다는 거죠. 4연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화자가 님에게 가자마자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어때요?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님과 헤어져 있는 시간에 괴로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4연에서는 화자가 님에게 돌아오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님에게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러워하는 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더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핵심 정리에 가시면은 고려가요고요. 서정시입니다. 서정시. 그리고 님과의 이별이 제재가 되겠고요. 주제는 이별의 슬픔, 이별의 정환입니다. 전 사연의 분연체이고 한시의 기승전결 형식이고요. 운율인 3, 3, 2조의 3원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미녀적이면서 애상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있고요. 간결한 형식의 소박하고 직접적인 시어로서 이별의 애달픔을 소박한 정조로 노래한 이별가의 절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는 거죠. 자,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요. 이별의 상황에 놓인 화자가 이제 원망도 하고 슬픔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언어로 노래했다라는 거. 또 시대를 넘었다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이런 이유로 현대에서도 여러 가수의 노래로 재창작됐다. 또 반복법과 이런 표현법을 사용했고 간결하고 소박한 함축적인 시어로 이별의 감정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또 다양한 종교 넘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정서 변화가 나타나는 시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시리꼬라고 하며 상대방의 의중을 묻다가 아니올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나오죠. 그러면서 보내옵나니 그러면서 임을 보내기로 체념한 후 다시 오세요라고 당부로 끝맺습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정서의 변화가 다양한 종교 노미를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3페이지로 이제 가시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다.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리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하죠. 상대방의 의중을 묻다가 당부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또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 또 주목할 만한 겁니다. 거의 시에서는 비유가 안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시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작하되 슬프고도 애잔한 마음, 에이블비죠. 그러니까 슬프지만 슬퍼할 수 없는 전통적 여인상, 이 진달래꽃에서 특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환이 잘 드러났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해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장면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환, 이것은 고구려의 황조가, 그렇죠? 또 근대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이르기까지 아주 면면이 꾸준히 이어옵니다. 그래서 가시리의 경우는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 그리고 재회, 그렇죠? 기원하고 있잖아요. 애절하고도 소박한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또 화자는 자신에게 닥친 이별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고조된 슬픔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별 앞에서는 어때요?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은 님과의 재회를 기원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고요. 이별 상황에 대한 체념의 태도는 뒤에 이제 진달래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전통적으로. 자, 이별에 처한 사람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슬픔과 체념.
또 소망의 정서를 짧은 노래 속에 집약적으로 잘 표현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심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면요. 결국은 1, 2연에서는 이제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을 원망하고 가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님에 대한 애소, 슬픈 호소죠.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하고요. 3년에서는 이별의 원망과 아쉬움이 절정을 이루면서 붙잡고 싶은 욕망이 크지만 그것이 도리어 과하면 어떻습니까? 영영 님을 잃을지 모를 것 같아서 부득이 보내야 하는 이 절제와 체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님을 잡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이별을 담담히 어떻다 수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연에서는 이미 어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또 서로 마음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여인의 정한이 들어있고 기원하고 구하는,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의 내용과 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민간에서 유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중음악의 가사로 수용되고요. 내용면에서는 남녀간의 사랑, 또 삶의 애환, 평민들의 삶과 정서를 닮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식면에서는 한 연으로 구성된 작품과 또 여러 연으로 구성된 작품이 있으면서 후렴구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려가요의 형식은 3분 후를 기억하세요. 3음보, 분연체, 후렴구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화자의 측면에서 이제 가시리, 성미인곡, 진달래꽃 이 공통점이 뭐냐면 세 작품 모두 이제 여성을 화자로 내세웠죠. 시적 화자. 그리고 여성 화자를 통해서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절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로 알려드릴 건요. 시용 향약보의 기호곡이라는 제목과 함께 속칭 가실이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제 문헌에 정착되는데요.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지방의 민요로 제목 없이 노래를 불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래의 형식이 후렴구와 나난이라는 여음구를 제외하면 어때요? 4행을 1년으로 하는 2연의 민요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박한 형식의 노래가 원래 노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이것이 널리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가시라는 제목을 얻고 마지막에 이제 궁중음악으로 채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구와 나나는 이 여음구는 궁중음으로 수용되면서 그죠? 음악적 형식미가 이제 갖춰지게 되고 위 증질과 태평성대는 송축의 축사는 또 원가 그죠? 의미상 맥락과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궁중음악과의 성격과 관련지어야만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미녀로서의 원가는 이별의 슬픔을 비극적 정조로 노래하고 있지만 궁중음악인 소각 그죠? 이 소각이죠. 소각으로 수용되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송축 후렴구가 되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깊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가시리가 어떤 노래인지를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